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이 정도 사과를 했으면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싸물어.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사과를 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곤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과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각자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 사과를 합니다. 왜 사과를 해야 할까요? 사과는 내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렸거나 피해를 줬다는 걸 인식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과실로 인해 관계가 손상되었음을 둘 다 알고는 있지만 아무도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더욱 소원해지고 결과는 단절됩니다. 게리 체프먼은 50년 이상 부부 상담을 통해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고 사과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프먼은 상담 과정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남편이 사과만 하면 난 사과했어. 아니, 당신은 사과 안 했어.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즉 사과에 대해 서로 다른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연인, 친구, 가족, 일, 타회, 국가 간의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의 사과의 언어를 배우고 기꺼이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관계의 주도권을 꽉 잡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5가지 사과의 언어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미안해, 유감 표명. 첫 번째 사과의 언어는 미안해라는 말입니다.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고통을 가해자도 어느 정도 느끼길 원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혔는지 깨달았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원합니다. 사과는 구체적일 때 더 효과적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근데, 하지만 라는 말을 뒤에 붙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건 곤란합니다. 상대방의 사과의 언어가 유감 표명이라면 상처 주고 실망시켜서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신중하지 못했어 라는 말과 함께 구체적인 뉘우침을 전하는 게 좋으며, 이런 표현이 조금 쑥스럽다면 편지를 쓰는 것도 진실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잘못했어, 책임인지.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는 자존감과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건 나약한 모습이며 바보나 잘못을 인정하지 똑똑한 사람이라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나라고 믿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는 건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합리화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미성숙한 행동입니다. 성숙한 성인은 자신이 행동에 책임을 지는 반면 미성숙한 어른은 남 탓을 하기 바쁩니다. 진짜 어른은 사과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의 언어가 책임 인정인 사람에게는 내가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라는 말이 진실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상. 깊은 상처를 입고 심한 분노를 느끼는 건 그 사람의 사랑을 갈망한다는 반증입니다. 사과의 언어가 보상인 사람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하다면 다야?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는 충분하지 않고 내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말과 함께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상의 핵심은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므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을 위한 말로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에 풀릴지 알려줄래? 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신 안 그럴게, 진실한 뉘우침. 뉘우침이라는 단어는 돌이킴 또는 마음을 바꿈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파괴적임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준 고통을 후회해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사과의 언어가 진실한 뉘우침인 사람은 상대방이 사과한 후에 곧바로 완벽해지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력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변화 의지를 피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사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행동 계획을 같이 세우자 고 요청한 후 계획을 실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반복했을 땐 이게 오랫동안 굳어진 패턴이라 힘들지만 난 계속 노력하고 싶어, 나 좀 도와줄래?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날 용서해줄래? 용서 요청. 거부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떤 이들은 도무지 못 견뎌합니다.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는 건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데다 결정권이 내 손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실패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도덕심이 강해서 올바른 행동은 선한 것, 실수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곧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들은 기분 나빴다면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난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니까 라고 말합니다. 요구와 요청은 다릅니다. 용서는 요구가 아니라 요청입니다.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결정권을 기꺼이 상대방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두려움을 자각할 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길 거부합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그들은 기꺼이 두려움을 억제하며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단계를 밟습니다. 사과의 언어가 용서 요청인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사과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길을 닦아줍니다. 5가지 사과의 언어 중 딱 한 가지로만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언어를 동원하면 상대방에게 진심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는데 상대방이 온전히 용서를 하지 않는 것
것 같다면 사과한 지 하루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한 사과의 진실성이 0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돼? 만약 10 미만이라면 10으로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 됩니다. 사과하는 법을 배우는 이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모이고 신뢰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진 않지만 반드시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사는 가장 먼저 사과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야 나. 자신에게 사과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한다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사과의 언어로 자신에게 제일 먼저 용서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교양 있는 용서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